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60,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녕하세요. 판보부의 남편 유경수. 아내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저희 2화 촬영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전화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 그게 걱정입니다. 네. 전화는 고혈압과 당뇨 약 평생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3대장 중에 남은 하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대사 증후군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고지혈증은 논란도 많고 키워드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진단 기준도 조금 복잡하거든요. 예. 네, 뭐 혈압은 뭐 120에 80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데, 당뇨도 공복 혈당 딱 끝나버리는데, 고지혈증은 봐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료실에서 재밌는 검사 결과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50세 중반 남성분이세요. 50세 중반 남성분이시고. 보통은 이제 대사 질환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시작되는. 한두 개씩 나타나는데, 쭉 보시면 혈액 검사 결과에 이상지질혈증 칸에 4가지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60,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채식을 하는 스님이십니다. 스님이라고요? 네, 스님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으시는. 근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되네요. 이 검진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서 고기 안 먹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께 이건 어떠냐 제시해 볼 수 있는 표거든요. 이상지질 혈증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막 용어들이 많은데 한 가지씩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체 지방, 좀 지방이라고 들으면 왠지 깨림칙하거든요. 깨림칙하세요? 네, 기름기고 저도 여기 잡히는 애들. 튜브가 하나 있는데 이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질이라고 보통 우리 몸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네. 크게 나누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이렇게 큰 2가지 카테고리로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어원이 콜레, 스테레오, 올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인데 네. 이 콜레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담과 관련된 의학 용어에 해당하고요. 네. 스테레오는 딱딱하다. 거기에 나중에 올 이렇게 붙으니까 네. 알코올. 알코올. 네, 뭐 이건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런 물질을 처음 발견을 한 게 담석에서 이 물질을 처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좀 붙었고요. 스테롤. 뭔가 좀 단어가 비슷하지 않아요? 스테롤. 그렇죠. 네, 스테로이드. 이 구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스테로이드의 탄소 4개 골이라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구조가 비슷해서 이 구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아는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뭔가 이름이 비슷하네요.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뭐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산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아이고요. 지방산이 저장 형태로 바뀌면 중성지방. 그럼 이 중성지방이 또다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된다. 뭐 복부에 쌓인다. 뭐 근육에 쌓인다. 이러면 체지방. 말만 들어도 싫은데. 콜레스테롤은 흔히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네요. 이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콜레스테롤 하면 흔히들 혈관을 막는 그냥 기름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세포 벽을 구성하기도 하고 손상된 곳에 시멘트처럼 이 구조물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초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좋은 애 같은데요, 콜레스테롤은? 뭐든 적당하게 우리 몸에 다 필요한데 과하게 정상 범위를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검진표에서 중성지방은 이제 알겠어요. 지방산에 이제 저장된 형태가 중성지방인데 이 HDL, LDL 요런 애들은 뭘까요, 정체가? HDL, LDL은 리포프로틴이거든요. 마지막 L이 리포프로틴. 그럼 단백질이네요. 지단백질. 맞습니다. 네, 지단백질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네. 운반체에 해당합니다. 우리 혈액 내에는 지방이 혼자 아무것도 없이 이 떠다니기에는 불가능한 이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운반이 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얘들이 운반이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수송체에 타서 운반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수송체의 종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수송체의 종류다. 네, 그게 크기가 작으면 혹은 하는 역할 따라서도 HDL, LDL 또는 뭐 조금 더 큰 VLDL, 킬로미크론 뭐 이런 것들로 이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HDL, LDL은 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의 종류. 그렇게 이름이네요. 봐야 되는데 흔히들 이걸 혼용을 하죠. 그래서 HL이 높아요. 이렇게 하면 보통은 HL 농도라고 HL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HDL은 수송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 우리가 차가 많은 거랑 버스 한 대에 승객이 100명 타 있는 거랑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방은 항상 어딘가에 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수송체에 얼마나 많이 타 있느냐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다른 거거든요. 많이 태워서 한 번에 이동을 해야 길을 좀 덜 막을 거잖아요. 네네. 자잘자잘한 애들이 막 다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면 길이 엄청 막히겠죠. 100명을 태우는데 차 하나에 이동을 시키면 깔끔하겠죠. 근데 2명씩 타서 오토바이 50대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약간 길이 막힐 확률이 그렇죠.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LDL은 나쁘네, 뭐 HDL은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LDL의 기능이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LDL이 엄청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화된 LDL이나 우리 몸의 회복작용을 위해서 혈관 내피의 손상을 막고자 얘를 회복시킬 때 LDL이 가서 걔를 수복시키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혈관을 살짝 막을 수도 있는 혈전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죽상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쭉 짜면 죽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죽상이거든요. 네네. 혈관에 쌓이는 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이미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LDL이면. 그럼 좀 밝혀주세요, 진실을. 나 이런 일 한다. LDL? 네. 내가 LDL이다. LDL이다. 나는 뭘 하냐? 네. 일단 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세포막을 구성한다고 표현했는데 뇌세포도 역시 똑같습니다. 뇌세포의 막을 뇌는 대부분이 이제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막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뇌 신경 전달 물질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도파민, 세로토닌을 얘기하는 걔네들의 이동이나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 이런 거에도 LDL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일단 LDL로서 대변을 좀 받아들여졌어요. 너무 나쁘지만 않습니다. 네네. 저도 하는 역할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성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호르몬들을 합성하는 원료가 되고, 그리고 담즙산이라고 우리 결국에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기름을 소화시키려면 담즙 분비가 돼야 되고 담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 이런 애들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왜 요즘 우리 비타민 D가 중요하다. 네네. 칼슘 흡수, 우리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해서 햇빛 많이 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LDL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우리 항산화 물질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애들. 그렇죠. 항산화하면 빠지지 않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고 걔네들을 이제 운반하는데도 LDL이 역할을 하고 뭐 세포 에너지도 만들고 뭐 엄청 많아요. 장기 손상되면 복구하고 혈관도 손상되면 복구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뭐 박테리아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걔들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면역작용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는 필요한 요소이나 왜 우리 혈당도 뇌에서는 엄청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지만 얘가 산화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LDL도 좋은 물질이긴 하나 얘들이 과잉돼서 어딘가에 쌓이고 있거나 산화가 되고 있거나 남아 돌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LDL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산화된 LDL, 나쁘게 변한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보면 그냥 총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60보다 높다. 이러면 이제 약을 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HDL은
40 이상은 있어야 된다. 중성지방도 150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LDL에 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네. 혈관 건강이 꼭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필요한 역할들도 충분히 하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검진에서 LDL이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LDL이 무조건 높다고 반드시 이 모든 LDL이 혈관에 쌓일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의아한 지점인 거거든요. 네. LDL이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로 대사가 일어나고 있고 필요한 곳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별로 없고 세포 손상도 잘 안 일어나고 면역 상태도 괜찮으면 사실 혈관에 계속 쌓이는 물질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가.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기저질환 중에 이제 넘치는 애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당과 지방이에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뭐 혈압도 사실 그렇죠. 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면 혈압에 의해서 압이 높으니까 혈관이 아무래도 조금 노화가 됐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화된 혈관이면 이 혈압이 갑자기 한번 쾅 높아졌을 때 혈관 안에 손상이 조금 쌓일 수 있겠죠. 그러면 LDL이 가서 걔를 복구를 해야 돼요.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주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반복해서 자꾸 일어나면 그 주변에 계속 덕지덕지 뭐가 붙으면 그때는 이제 LDL이 혈관을 조금 막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혈관 세포에 반복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 LDL이 거기에 역할을 한다고 출동은 하는데 네. 쌓여서 네. 또 마를 수 있다. 네. 그런 게 문제인 거지. 단순히 그냥 모든 LDL이 혈관에 계속 축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혈압과 당뇨와 체지방 과다. 그러니까 비만. 요 세 가지를 고지혈증에 있어서는 꼭 같이 참고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LDL 수치만으로는 이 위험도를 잘 못 잡아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또 더 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지어서 이 지표만 보면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점점 LDL만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는 학계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LDL 검사가 LDL 그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어떤 네. 검사 시기에 의해서 얘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식사를 하고 갔을 때 잰 거랑 네. 아닐 때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전체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애, 찌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애인 HDL 빼놓고는 사실 나머지는 약간 찌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에 해당하거든요. LDL뿐만이 아니고 네네. 사실 중성지방이 높으면 LDL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당에 의해서 혈관 손상이 일어나면 좋은 LDL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니까요. 혈관에 쌓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중성지방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 지방산이 높아지게 되면 네. 이 LDL이라는 애도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청소차의 역할을 하는 이 HDL을 제외한 모든 LDL들. 그렇죠. 모든 나머지 뭐 LDL, VLDL, 뭐 심지어 킬로미크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간에서 나와가지고 지방들을 뿌리고 다니는 애들 모두를 일단 좀 확인해 보자. 얘네들의 수치로 참고해 보는 게 LDL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게 이제 non HDL 콜레스테롤이죠. 맞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아닌 나머지 요 수치를 최근에는 조금 더 참고를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포함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찌꺼기가 많은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non HDL 수치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LDL이 높다고 무조건 혈관이 찐득하고 안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저탄고지 식단을 처음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갑자기 LDL 수치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거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LDL만 높다고 해서
지금 혈관에 이게 나쁜 게 무조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핵심인 거죠.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로 에너지 원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럼 지방을 배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럼 지방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그럼 보내고 나면 얘가 줄어들어요. 이게 LDL이거든요. 당연히 계속 보내야 되니까 이 LDL들이 높아지겠죠. 네. 너무 당연히. 저탄고지를 하면 그런 이유로 LDL이 늘어난다. 늘어나지만 이게 혈관에 나쁜 거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LDL의 수치만으로는 사실 혈관 건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네, 그래서 아까 non-HDL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아포비라는 개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아포비 단백질. 검사 결과를 이제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하잖아요. LDL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바꾸는 과정에서 HDL을 뺀 나머지 LDL, VLDL, 여러 IDL 뭐 애들 다 수송체 하나당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물질 하나의 이름을 아포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아포비 말고 리포A라는 단백질도 있거든요. 네. 평생에 딱 한 번만 검사하면 되는 단백질이에요. 유전적 경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모든 이상치질 혈증의 1번으로 사용하는 약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잘 안 듣는 환자들이 있어요. 복용을 했는데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은 지표에 해당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전에 의해서 얼마나 질환이 발병할 것 같아요? 30%? 네. 맞아요? 그 정도는 됩니다. 보통 한 2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한 20% 정도는 이 리포A 단백질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이 질환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게 약물도 조금 일찍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는 못 속이네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싹 들어올 것 같거든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HDL의 높은 밀도의 작은 크기의 HDL들 그리고 나머지 non-HDL에 해당하는 LDL부터 킬로미크론까지는 아포비가 싹 붙어 있습니다. 아포비가 붙어 있는 모습은 옆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크기에 따라서 우리 아까 운반체의 개수에 따라서 혈관이 얼마나 막히냐 맞아요. 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보면 아포비가 많은 애들이 더 많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LDL은 정상인데 아포비가 많다라는 거는 이 운반체들은 많은데 타고 있는 양이 농도가 좀 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운반체의 개수가 많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운반체의 개수. 그래서 요즘은 LDL 농도보다는 LDL 입자의 개수와 크기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LDL 입자와 개수의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LDL 중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화된 LDL이 문제더라.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small dense LDL이거든요. 네. 작아진 LDL이 우리 혈관에 박히거나 손상을 내는 일이 많더라. 그래서 요 SDLDL이라는 게 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퀄리티가 좀 낮은 LDL인 거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산화된 것도 그렇고 단단하고 작아진 LDL도 그렇고.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엔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높으면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좋다고 생각하셔도 돼요.